자, 신경민 선생님은 애가 둘이죠? 네. 네, 저도 둘인데, 네. 자, 형제는 다 싸우죠? 그렇죠. 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죠. 네. 아, 맨날은 아니죠. 매 순간. 네, 맞아요. 매수. 맨날이라면 이제 하루에 한 번 같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다 싸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유난한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더 치열하게 싸우는. 치열하게. 네. 죽일 듯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죽일 듯이. 네. 또 어떤 집은 또 다른 집하고 비슷한데 엄마들이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애들은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자주 죽일 듯이 싸울까요? 뭐 이 얘기를 좀 이제 해볼까 합니다. 저도 오늘 애들한테 너네는 안 싸우는 날이 있니? 이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안 싸우는 날도 있다고. 삐지기만 할 뿐 안 싸울 때도. 굉장히 영리하네요. 아, 삐지는 것도 그냥 이런 거 싸우는 아닐까요? 건데. 네. 신경민 선생은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픈 날도 있어? 아니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애들 밥 먹듯이 싸우니까요. 네. 그리고 남편이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데 화가 안 나는 날도 있나요? 아니요. 화가 나죠. 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흔한 일이고 일상적이고 네. 자연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엑기스를 좀 몇 개 추출했어요. 아,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좋겠네요. 네. 자, 이제 형제 간에는 그냥 맨날 싸운다. 얘네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 뭐 뻑 하면 싸워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떤 패턴이 있어요. 아이들이 싸우는 데는 패턴. 패턴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이렇게 뭔가 반복되고 그렇죠. 비슷하다 예.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맨날 싸워 이렇게 할 때 우리 집에 이제 둘이면 둘, 네. 셋이면 셋이 싸우는 게 늘 네. 비슷하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쟤네 집은 또 쟤네 집만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맨날 싸워 라고 이해하면 왜 얘네들이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싸워 라고 하면 이제 훨씬 이해도 쉽고 이제 그거를 다루기도 쉽습니다. 사실 부부싸움도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계속 네. 회피하고 누군가는 계속 따지고 그렇게 맥락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는 맨날 열받게 하고 누군가는 맨날 열이 받고 그렇죠. 그것도 네. 맞아요. 또 누군가는 맨날 눈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패턴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애들의 이제 이 싸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해도 매우 훌륭한 발견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기질입니다. 아, 네.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중요한 요인. 기질은 한 50. 자, 그 다음에 한 30은 서열이에요. 서열. 네. 서열. 그 다음에 마지막 20은 부모가 이 싸움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50, 30, 20. 네. 기질이 50인 게, 예. 사실은 7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은 왜냐면 부분을 그렇죠. 설명하는 것 어떤 같아요. 기질을 가졌는데 얘는 강하게 갖고 얘는 약하게 갖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질이 정말 많이 좌우하고 그 기질이 서열과 어떻게 맞물렸나에 따라서 이제 패턴이 정해지는 거죠. 네. 뭐 이제 쉽게 강강, 양약, 강약, 약강. 그러면은 이렇게 강한 기질의 아이가 싸움을 주로 거는 쪽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강하다는 건 기질도 세고 그 다음에 늘 새로운 걸 찾아요. 막 자극 추구 성향이 그렇죠. 그러니까 높고. 심심하면 못 참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찝쩍거리거나 괴롭힌 게 아니라 건드리는. 이렇게 놀자는 걸 이렇게, 네. 이렇게 니킥이라 그러나요? 어. 무릎이지 그거는 엘보킥. 엘보킥. 이렇게 그래서 기질이 강한 애들은 자극 추구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첫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네. 먼저 싸움의 단초를 많이. 이유를 만들죠. 뭐 예를 들면 큰애가 순하고 둘째가 강해. 그럼 이제 큰애는 앉아서 평화롭게 아티스트로서의 작업을 하는데 둘째가 와서 오빠 하고 뺏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큰애는 순한 애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큰애가 세면 너 하고 이제 주먹이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강이 만나면 강한 동생과 강한 형이 만나면 죽일 듯이 싸우게 되는 거죠. 저희 집 약간 패턴하고 비슷한 게 오빠가 막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건드릴 때도 있지만 멀리서 오빠 내가 이거를 만졌어. 그것도 딱 민감하게 되게 아끼는 걸 꼭 만지고. 일부러?
그러니까 약간 심심하고 이러면서 뭔가 네. 이렇게 약간 관심을 끄는 패턴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아니, 놀자죠, 놀자. 이게 놀자. 나랑 같이 심심해, 뭔가. 뭐 이런 예, 거죠. 네.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양냐, 이게 둘이 강하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동생이 조금 약간, 예, 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먼저 건드리는 애가 조금 더. 네. 그럼 그 오빠 내가 이거 만졌어. 그럼 오빠는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반응이 세고 그때 더 심하면 때리기도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때리는 걸 먼저 봐서 오빠가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근데 패턴을 보면은 큰 애가 억울하네요. 그 패턴을 제가 뒤늦게 알아차린 거죠. 설마 이 조그만 애가 얘를 이렇게 화나게. 그럴 리가. 내가 좀 커 보니까 아 얘가 네. 먼저 긁는구나. 그거를 그렇죠. 알게 된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언제 하셨어요 패턴은? 패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둘째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구나를 한 작년 무렵부터 늦게 하셨군요. 예, 작년 무렵부터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덜 혼나나요? 오빠가 이제 때리는 건 그래도 못하게 해가지고 이젠 때리진 않는데 이제 그동안 억울했나 봐요. 그렇죠. 와가지고는 동생처럼 이르고 억울한 표정을 되게 많이 지어요. 이게 패턴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어른들이 볼 때 이 싸움의 양상과 애들끼리의 역동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기질이 강한 애가 큰 애면 큰 애는 정말 매일 혼납니다. 좀 뭔가 눈에 띄는 사고를 계속 일으키니까. 그렇죠. 계속 네. 동생 이제 큰 애가 강하고 둘째가 약하면 둘째는 매일 당하고 큰 애는 맨날 괴롭혀요. 그러니까 둘째는 괴롭혀서 괴롭고 큰 애는 혼나서 괴로운 거죠. 그러면은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너무 마음이 그렇죠. 이제 큰 소리만 나면 벌써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큰 애를 보고 너 또 그랬지 뭐 이렇게. 큰 애한테 먼저 막 그렇죠. 가겠네요. 자동적으로. 그럼 이제 작은 애는 그때 어떻게 해요? 더 막 이렇게 그쵸, 울죠. 울고 더 막 오빠가 뭐 이렇게. 피해자죠 완전히. 그럼 피해자 플러스 피해자 코스프레. 예,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이 더 악화돼요. 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강한 큰 애, 이제 서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이제 체격이에요, 체격. 이제 체격이 큰 애가 기질까지 강하면 얘는 진짜 이 집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체격이 크다는 건 내가 이렇게 밀었을 때 제가 많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도 지금 둘째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놀렸을 때 큰 애가 이렇게 만드는데 체격이 비슷하면 하지 마 이럴 텐데 큰 애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죠. 너 동생한테 왜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큰 애는 의도가 없는데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맞아요. 물론 엄마가 없을 때는 유리합니다. 그 또 성별이 또 남녀라서 그렇죠. 더 그랬던 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큰 애가 이기고 그게 이제 부모한테 안 걸리면 야 너 그거 내놔 뭐 이러기도 하고 네. 이렇게 뭐 있지. 이게 자기는 뭐 100원짜리 갖고 동생이 500원짜리 앞에서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뭐 이렇게 속이고 뭐. 근데 얘는 나쁜 일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속으니까 속이는 거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도덕심을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은 신경에서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네. 어떤 종류 좋아해요? 저는 바 있는 스크류바 이런 거 좋아해요. 조스바 이런 거 제가 좋아해요. 싫어하는 전 우유바 좋아하거든요. 취향이 완전 예. 다르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스크루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3,000원이야. 네. 그리고 그런데 그걸 내가 갖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은 1,000원짜리 우유바를 갖고 있어. 네. 그러면은 내가 나 우유바가 좋은데 바꿔 먹을래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속으로 아싸. 네, 아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이제 큰애 입장에서는 얘가 뭐 이게 더 비싸고 싼 건지 몰라. 뭐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는 얘가 얘를 속였다. 얘가 나중에 사기꾼이 되면 어떡하나. 그럼 무슨 뭐 2,000원을 돌려줘야 되나요? 넌 좀 3개 먹어. 그러네요. 아니, 3분의 1로 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큰애는 인지나 체격이 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질이 강할 경우에 훨씬 더 가해자로 보이고 네. 또 그 반대가 있어요. 동생이 강하고 큰애가 약할 경우에는 큰애가 어리석어 보여요. 그럼 또 속상하죠. 그렇죠. 밖에 나가서 너는 왜 동생한테도 어떡하려고. 이기지 못하고 뭐 이렇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기질이 1차적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서열은 그 다음에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그 싸움의 양상이 부모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러네요. 부모의 태도가 또 그렇죠. 서열에도 영향을 받겠네요. 매우. 그래서 이제 강강하고 양약은 우리가 이제 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강이면 이렇게 서로 먼저 서로 건드려요. 서로 건드리고 서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큰 애를 막아야 돼요. 다치면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둘째도 버둥거리겠죠. 이제 엄마 나좀 더 같이 싸울 테니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제 뜯어놔야 돼요. 양약은 별 트러블이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너는 형제인데 왜 같이 안 노니? 이런 얘기 안 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언니가 좀 데리고 놀아야지. 뭐, 야 이거 언니한테 해달라 그래. 뭐. 근데 뭐 사실 저희 애들은 이제 6살 차이고 6살 차이기도 하고 이렇게 둘째는 이제 확실히 기질이 순했고 큰애는 좀 강한 편이긴 했는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얘가 아기 때는 인형이라고 생각하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얘는 또 아기니까 아기 노릇하고 놀았는데 크니까 이 어린애를 데리고 노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은 밖에 나가서 이제 그 기질껏 놀고 둘째는 이제 정말 평화롭게 했는데 이제 만약에 다른 집이었으면 누나가 동생을 뭐 입혔다 꾸몄다 뭘 먹였다 뺏었다 뭐 이렇게 했겠죠. 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 엄마처럼 끌고 가는 누나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씻어야지. 그렇죠. 이거 먹어야지. 뭐 이렇게 되게 맞아요. 귀여운데.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예, 제가 그런 건 많이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가끔 둘째가 누나 걸 만지면 정말 어퍼컷이 날아갔죠. 예. 뭐 잦지 않아서 다행인지 만약에 잦았으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첫째와 뭐 둘째 그럼 강약, 약강 이렇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부모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팁 이런 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기질이 강한 애들은 자주 혼나게 돼요.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방학이라 많은데 이렇게 뭐 누나는 야 너 가서 뭐 좀 갖고 와 뭐 이렇게 장난이죠. 그럼 둘째 내가 왜 갖고 가는데 뭐 야 넌 심부름도 안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어쭈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약간 넘기게 하고 그러는데 뭐 아, 엄마 살려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해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뭐 큰애랑 둘째랑 다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이게 자기네들이 아는 운동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야 하지마 뭐 이렇게 하는데 다치게는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야 너는 누나를 건드리면 어떡해. 그리고 누나는 동생하고 싸우지 말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위험하지 않은 걸 아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애가 어리면 야 너는 왜 동생을 괴롭혀 뭐라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큰애가 약하면 너는 왜 동생한테도 맞아? 너도 때려 이거. 그렇죠. 일단 큰애는 넌 왜 그래 하고 혼을 내게 되고 이제 약한 애는 이제 동생한테도 마지막 너도 형 때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짚을게요. 너도 때려. 너도 때려. 예, 이거는 이제 학교나 집에서나 이제 많이 이렇게 순한 애를 볼 때 엄마들이 속상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때릴 수 있는 애는 기질이 순한 애가 아니에요. 네. 순한 애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못 합니다. 순한 애들은 이제 왜 순하냐면 위험 회피 성향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걸 피해야 되는데 제가 때릴 것 같은 것도 무서운데 자 내가 쟤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예 전면전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보고 너도 가서 때리라는 건 2번 혼내는 거예요. 2번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쟤한테 공격당해서 화나는데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고 혼내는 거니까 그냥 너도 때려 하지는 마시고요. 형제간의 싸움에서 만약에 둘째가 약하기도 하고 기질도 순하면 무조건 이제 얘는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주셔야 돼요. 형이랑 예. 누나랑 근데 분리를 이제 시켜서 많은 어머니들이 형제 싸움은 알아서 하게 둬도 되나요? 근데 들러붙으면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싸우지 마 하지 말고 야 하는 순간 그 사이를 들어가야 됩니다. 멀리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렇죠. 안 되네요. 예. 네. 야 또 싸우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귀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훨씬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중간에 어쨌든 끼어드는. 물리적으로 네. 떼넣어야 되는. 그렇죠. 그냥 야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반 이상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때려 하지 말고 약한 애들은 일단 좀 당하지 않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를 좀 떼어 놓으시고요. 네. 강한 애들은 강한 애들이 제일 부모를 힘들게 하죠. 네, 세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리고 반응이 저는 세고. 이해도 되는데 얘네들은 태어나서부터 일정 나이까지 매일 혼이 납니다. 꼭 형제 관계 문제는 아니더라도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형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삶이 억울함과 화와 뭐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다 세상은 사람들이 나만 싫어한다 네. 이런 느낌을 갖고 10년에서 20년을 자랍니다. 근데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당연해요. 네가 크잖아. 네가 더 많이 가졌잖아. 동생은 뭐 작잖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애들 대 애들의 싸움은 그냥 같은 존재론적 다툼이거든요. 그죠.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그렇게 다. 아, 6살도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삶이 내내 억울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한 아이를 정해서 혼내는 거예요. 걔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는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나만 잘못했다 그래. 네. 맨날 나보고 그래. 뭐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근데 사실이거든요. 걔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근데 엄마는 네가 잘못했잖아데 그냥 이 형제라는 옆 동네에서 이 아이들이 가진 기질 때문에 반복적인 패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 저희 큰애가 좀 억울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아마 어렸을 때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그 네. 한 5년의 기간 동안 많이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또 순한 애들은 큰 애 중에 또 동생이 세면 무조건 양보를 시켜요. 야 네가 줘. 동생 울잖아. 맞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평생 내게 없어요. 왜 나는 다 양보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른이 돼서 나도 모르게 양보를 해요. 왜냐면 양보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요. 네가 양보해야지 어떡하니. 그래서 뭐 음식 먹을 때 제일 늦게 먹고 제일 반찬도 후진 거 먹고 착하다. 근데 뭔가 내가 없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같은 애를 항상 똑같이 대하는 게 가장 그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좀 물리적으로 분리는 시키되 그래서 뭔가 이렇게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딱 해놓고 보통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너네 왜 싸워져? 네. 누가 먼저 그랬어? 자, 애들 둘이 그래서 누가 먼저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서로가 먼저 그렇죠. 그랬다겠죠. 자, 남편이랑 싸워요. 누가 네. 먼저 잘못했어요? 제 입장은 남편이 먼저 그렇죠. 시작한 거죠.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또 시작했다고 하겠죠. 모든 싸움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른 눈에서는 그거 할 수 있죠. 동생이 모르고 가서 뭐 오빠 거에다 모르고 그림을 그렸다. 뭐 큰애가 뭘 하다가 모르고 얘를 쳤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악의를 가지고 싸우는 애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 네가 아니면 뭐 이게 또 똑같이 사줬는데 얘가 먼저 먹고 얘 걸 달라 그래. 네. 뭐 이런 거는 있겠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중재를 해야 되지만 이게 본인들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는 싸움들은 대부분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잘잘못을 안 가르는 게 낫습니다. 잘 몰라요. 굳이 거기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질 필요는 네. 없겠네요. 그럴 때는 네. 뭐 엄마 제가 먼저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넌 절로 가 시끄러. 넌 일로 가 시끄러.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잦아들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계속 이게 또 뭐 이렇게 애들이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요? 넌 저쪽 방으로 가. 넌 이쪽 방으로 가. 그래서 놀고 싶을 때 나와. 자, 그러면은 애들이 언제 놀고 싶어요? 금방 놀고 싶어요. 예. 금방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굉장히 엄마들이 한 80%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패턴이거든요. 네. 어차피 아이들은 누구나 내 영역을 건드리면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아이들은 내가 남을 건드리는지 모르는 채 건드려요. 근데 그거를 맨날 네가 잘못했니 잘했니 뭐 네가 먼저 이렇게 하면은
이때 정말 안 좋은 건 두 애들 다 억울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서로 기여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너는 이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는 큰애만 야단치면 큰애만 이렇게 억울한데 이때 이제 둘 다 억울하다는 거죠. 얘기도 떼놔도 금방 진정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명은 계속 막 울고 있고 한 명은 막 뭐 소리 지르거나 씩씩대고 있고. 남편이랑 싸우다가 언제 중단돼요? 애가 들어오면? 그렇죠. 엄마가 끼어들면 제3자가 들어오면 네. 계속은 못 그럽니다. 이렇게 좀 봐줘. 엄마 이랬어 할 때 알았어. 그럼 이제 문제가 된 어떤 뭐 사건이나 물건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엄마가 치울게 딱 하면 바로 관심이 글로 갑니다. 음. 아니 그거 이렇게 하면은 너네들이 사이좋게 놀다고 하면 줄게. 아니 이건 내가 이렇게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놀아. 이렇게 해서 관심을 이렇게 확 갖고 아니면은 야 우리 그냥 요 플랜 하나 먹자. 그래서 어차피 걔네도 왼수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미친 듯이 싸워서 너무 애 때문에 힘들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런 걱정도 하세요. 얘네들이 형제인데 이렇게 평생 미워하면 어떡하죠? 네. 그런 경우 보셨나요? 그렇게 그냥 대면대면한 형제는 어렸을 때도 대면대면 한 것 같아요. 형제간에 왼수가 되는 경우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경우 같아요. 부모가 과하게 편애했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뭐 오빠랑 싸워서 너무 그게 상처가 돼 이런 애들은 없어요. 오빠랑 싸웠는데 부모가 그거를 적당히 그렇죠 중재해주지 않거나 야 오빠 해줘 이랬을 때. 네. 그래서 결국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의 그런 이렇게 이 다툼을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미드를 봤는데 이렇게 편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여동생이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오빠의 부모님을 갖고 싶었어. 그러더라고요. 그 네. 말이 떠오르네요. 서로 애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한 거는 예를 들면 왜 생겼는지 모르는 흉터 정도는 남을 수 있어요. 뭐 여기 옛날에 동생이 이렇게 해갖고 했대. 그런데 그때 부모한테 받은 어떤 차별적인 대우, 막 그 비난, 일방적인 비난, 뭐 너는 그런 애야 하는 뭐 폄하 이런 것들은 평생 감정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좀- 뭘 배우셨나 좀 정리를 한번 저는 오늘 해주시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편애하지 않아야 되겠다. 네. 큰 아이가 좀 억울했을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싸우면 그저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중간에 뛰어들어서 일단 떼놔야 되겠다부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요런 솔루션이 나오려면 이제 세 가지를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질, 네. 서열, 부모가 이 상황을 다루는 방식.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조합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질과 서열을 보시면 저처럼 패턴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우실 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늦게 패턴을 파악해서 진작에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큰아이가 좀 덜 억울했을 텐데. 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